네,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전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상견례를 겸한 만찬을 가진 데 이어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에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두 정상이 오늘 첫 만남에서 어떤 성과를 거둘지 주목되는데요. 네, 관련 이야기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나눠보겠습니다. 박희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편집위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이렇게 직접 대면한 건 처음입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에 처음으로 공식 환영 만찬을 백악관에서 베풀었는데, 자,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서 첫 이제 정상과의 만찬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만큼 이제 뭐 한미 동맹이 견고함을 과시하는 그런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은 들고요. 다만 제가 조금 처음에 웃은 거는 자꾸 이제 우리가 어떤 형식이나 이런 것을 갖고 자꾸 한미 동맹의 강도를 강조하려고 그러는데 그거는 사실 조금은 이제 실제하고는 맞지가 않습니다. 뭐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2차 세계대전 때에 이제 처칠이 미국을 방문했는데 루즈벨트가 갑자기 방문을 합니다. 호텔에. 그러니까 이제 처칠이 목욕하고 있다가 수건을 떨어뜨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칠이 그 유머를 제가 미국하고는 하나도 뭐 가리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식으로 그만큼 루즈벨트하고 처칠은 굉장히 긴밀했거든요. 처음이라서 조금 이렇게 격식을 따지고 할 필요는 있겠지만 사실 이제 한미 동맹 관계는 격식에 따라서 어떤 강도를 평가할 만큼 그런 약한 관계가 아니고 진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진짜 혈맹 관계입니다. 예, 역시 좀 분위기 내용을 좀 전해드리면 문 대통령과의 트럼프 대통령의 만찬, 문 대통령의 당선을 예상을 했고 또 문 대통령과 한국민을 존중을 한다, 이런 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또 악수도 관심을 모았었는데 4초 정도의 가벼운 악수만 나누고 친근감을 표했다고 해요.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사실 우리나라 정치 일정이 그동안 사실 탄핵 정국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정상적인 선거보다는 어떻게 보면 돌발적인 선거로 인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사실 이번 그 만찬은 어떻게 보면은 개인 대 개인과도 사실 처음에 만났을 때는 사실 좋은 얘기들이 많이 오가고 또한 그 사람의 성격이나 이런 스타일들을 보는데 사실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만찬의 방점은 아무래도 거기에 잡혀 있는 것 같고요. 그 밖에 이제 한미 간의 여러 가지 한미 동맹이라든가 사드 배치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는데 그 전에 앞서 전초전 성격으로 가벼운 그런 식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오고 갔을 걸로 이렇게 조심스럽게 판단해 봅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미 의회 상하원 지도부 간담회를 가졌는데 여기서 사드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해소하려는 모습을 많이 보였거든요.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지금 미군 또 이제 미국 사람들은 사드라는 하나의 무기에 이제 어떤 큰 무게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주한 미군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이 한 3년 이상을 지금 지원하고 있는 데 대해서 과연 한미동맹이 말처럼 굳건한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대통령께서는 거기서 걱정하지 마라. 이건 잠시 우리 민주적이고 절차적인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한 것일 뿐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만은 저는 한 가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실제 사드와 관련해서 우리가 설득해야 될 대상은 미국이나 우리 한국 국민들이 아니고 중국과 우리 한국 내 일부 반대하는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드는 주한미군 또는 우리 한국을 북한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지키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좀 더 연기를 해서라도 절차적 정당성을 획득하게 돼 이건 충분히 되지만 이제 28일 날 우리 이해찬 총리한테 이제 중국 왕이 부장이 얘기했듯이 중국은 계속 현실 인식을 똑바로 해라. 사드 연기가 안 된다. 철수해라.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좀 더 우리가 말로만 이제 의구심을 해소한다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뭔가 좀 확실한 그런 일정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각으로 이제 오늘 밤 늦게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이제 갖는데 앞서 이 만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했던 것처럼
문 대통령과 북한과 무역 문제에 관해서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과 북핵 문제가 일단 최우선이 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한데 어떤 좀 협의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 한미 양국이 예. 사실 공통적으로 인식하는 거는 북한 핵이 반드시 폐기돼야 되는 점이고, 다만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은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 이제 단계적으로 풀어나가고 또 대화로 풀어나가겠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미국도 뭐 마찬가지지만은 단계적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미국은 뭐 정확하게 얘기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뭐 만찬이라든가 과정을 통해서 아무래도 이제 북한의 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방법론적인 문제겠죠.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양국 정상 간의 의견이 오고 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밖에 이제 경제 문제에 관련돼서는 이제 FTA는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뭐 대미 수출을 그동안은 많이 했지만은 네. 그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은 사실 과거와 같이 이렇게 많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기업들의 이제 미국 내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 내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대통령을 많이 표방하고 있는데 미국 내 일자리에 있어서 한국 기업들이 좀 많은 역할을 좀 해달라는 식으로 주문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역시 북핵 문제 대응과 관련해서 어떤 협의점을 도출할지 한 말씀해 주시죠. 지금 정상 간의 회담에서는 이견보다는 아마 이제 그 같은 생각을 가진 부분을 강조할 것 같습니다. 북한 핵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압박과 그런 그 대화 이걸 병행을 해야 된다. 또 한미 동맹이 이제 그 강건하게 이렇게 억제를 해야 된다. 이런 데 대해서 아마 공감을 표시할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저는 이제 대통령급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실무 차원에서는 좀 더 이제 세부적인 사항을 논의를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저는 사실 지금 이제 사드 관한 문제가 한미 간에는 조금 서로가 회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건 뭐 정상 간에는 회피한다 하더라도 정상 간 회피할수록 더욱더 실무전선에서는 철저하게 이제 해야 되거든요. 예. 이미 이제 미 공화당 스티브 셰벗 같은 사람은 사드를 배치하든지 아니면 주한미군 철수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외교부 장관 또 이제 같이 수행을 했습니다만 실무선에서는 미국이 뭐를 예를 들면 우려하고 있고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 허용해 줄 수 있는지, 특히 이 환경 영향 평가를 좀 더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이런 실질적인 문제를 좀 진지하게 가끔 예를 들어 의견의 상충이 있더라도 토론함으로써 양 정상 간에는 서로 우호적이고 원칙적이고 서로 공감하는 그런 얘기를 좀 웃으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실무선에서 좀 더 치열하게 하고 정상 간에는 좀 더 이제 공감대를 이렇게 확대하는 그런 제스처를 보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 생각입니다. 네, 뭐 정상 간에는 공감대를 공유하고 이제 실무적인 얘기는 또 나눠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 사드 문제가 좀 주로 나눠질 줄 알았더니 문 대통령이 출발하기도 전인가요? 백악관 관계자가 사드 문제는 회담의 주요 논점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이게 뭔가 포석에 있는 내용인가요? 아무래도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사실 이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되었고 네. 그동안에 이제 실무진 간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을 안 하는 것이 낫다라고 이제 미국 백악관에서 이렇게 판단한 것 같고, 다만 이제 앞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미국 이제 보수 측 내에서 상당히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 의회 같은 곳에서는 더 강하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정부의 입장은 그동안 계속 일관돼 왔고, 다만 이제 절차적 정당성 확보라는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환경 영향 평가를 강조하는 것이고요. 다만 제가 이제 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국내에서 사실 사드를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내에서 지금 가장 심각하게 보는 것이 얼마 전에 이제 미 대사관을 포위하고 뭐 이런 사드 관련된 반대 시위를 했는데, 물론 이제 우리나라 민주주의 국가고 여러 가지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지만은 좀 어떻게 보면 좀 선에 맞는 그런 그 시위를 통해서 이런 반대를 표출하는 게 더 좋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의회 같은 데서도 어떻게 이제 이게 사드라는 무기가 이제 방어용 무기인데 이렇게 미국 대사관만 가지고 이러냐. 아니 사실 이제 지금 중국이 사드에 관해서 강력히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중국 대사관 가서 시위는 안 하면서 왜 미국 대사관에서 그 앞에서 이런 시위를 하느냐, 이런 문제를 또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사드를 반대하시는 분들도 좀 공평하게, 그러니까 미중 간의 그런 대사관 포위하는 그런 것도 좀 자제를 하시면서 하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한 가지 제가 좀 추가를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조금 좀 보기 싫지만, 보고 싶지 않지만 봐야 될 현실이 하나 있습니다.
한미 간에 아까 혈맹이고 어떤 문제든지 논의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드 문제를 계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조금 한미 간에 아직도 지금 좀 완벽한 혈맹을 회복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관계가 좋을 때는 좀 껄끄러운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사실 6월 13일 날 우리 대통령이 연합사를 방문했었지만 연합사령관 입장에서 보면 사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도 건의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연합사령관이라면 대통령 각하 이 사드 배치는 우리 주한미군과 한국군 또 한국 국민의 보호를 위해서 굉장히 시급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테니 좀 더 조기에 배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서로 모색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건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정부의 입장 또 문 대통령 입장에 대해서 굉장히 확신을 못하고 있는 거죠. 말씀으로는 뭐 이상 없다고 그러지만 혹시나 문 대통령이 이 사드 문제를 꺼내기를 굉장히 싫어하고 그렇게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문제는 회피하는 게 상책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무선에는 더욱더 치열하게 논의를 해야 된다 생각입니다. 지금 교수님께서는 그럼 사드 문제를 회피하는 것처럼 약간 예, 보인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뭐 예. 눈이 강조했지만 이제 대통령께서도 지금까지 후보 시절에는 그 사드 배치의 예. 문제점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국방부 또는 또 미군 필요하다면 전문가 해서 사드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대통령 혼자 또는 뭐 NSC 요원들과 같이 듣고 뭔가 우리 나름대로 정책적 결정을 내려야 되고 그 결정의 방향은 방어무기이기 때문에 조기에 배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다양한 방안을 모색을 해야지 현재처럼 계속 원칙만 얘기하는 것으로는 한미동맹의 건강성을 금방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서 이제 김 의원께서 잠깐 이제 언급을 해주셨는데 한미 FTA 재협상 문제 역시 집중적으로 제기가 될 텐데 그 제안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 개정을 시사한다면 문 대통령은 어떻게 설득을 해나가야 될까요? 그럼?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예. 유세 동안에 조금 과장된 표현을 사실 많이 했습니다. 이제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뭐 관세를 이제 뭐 배로 올리겠다든지 그렇게 해서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한미 FTA든 또는 뭐 여러 가지든 간에 미국과 한국이 같이 이익을 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지 하지 않으면 오래 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미국이 불만이 있다 그러면 저는 같이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시정을 하고 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좀 불만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우리가 좀 건의를 해서 시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호혜성을 계속적으로 향상해 나가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건강한 한미 동맹 관계에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오늘 아침이었죠.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는 G20 정상회의에 한미일 정상 만찬이 열린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이 개최가 처음이잖아요. 여기서 좀 북핵 문제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뭐 당연합니다. 사실 뭐 한국과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사실 그 북한의 북핵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미사일 문제 특히 그 부분을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미일 3개국 정상이 만난다면은 그 얘기가 가장 이제 중요한 얘기가 될 수 있고요. 다만 여기서 이제 돌발적인 상황이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위안부 문제라든가 지금 사실 그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것을 이제 박근혜 정부와는 다르게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일본의 그런 아베 총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돌발 상황에 대비해서 좀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예.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해외 순방길에 오른 김정숙 여사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역시 순방에서 이제 구두 그리고 패션에 눈길을 모았는데 그 어머니가 물려준 옷감으로 이 만든 한복이라고 하죠.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참 우리 한복이 굉장히 아름답고 우아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점에서 참 뭐 좀 또 자랑스럽기도 하고 뭐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아마 이제 만찬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프라이빗한 그런 그 시간이거든요. 저는 항상 우려가 진짜 좀 통역이 아주 좀 잘해서 두 분이 이제 그 미국 그 정상하고 대화하는 좀 사적인 또 부드러운 유머도 섞어서 그런 걸 하는데 좀 잘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사실 언어라는 게 이제 뭐 수단에 불과하지만 사실 이제 영어를 이렇게 서로 참 잘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통역이 끼면 아무래도 조금 대화에 어떤 조금 장애가 생기니까 그 통역이 잘해서 아마 저는 뭐 두 분이 다 소탈하시고 또 트럼프도 좀 그런 성향이기 때문에 만찬을 통해서 인간적인 유대 관계는 상당히 좋아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합니다. 예, 역시 이
김정숙 여사 비행기에서 내릴 때는 또 그 하얀 바탕에 그림, 푸른색 그림으로 그려진 이제 의상을 입었거든요. 이런 의상 자체가 뭐 시사하는 바가 좀 크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특히 예. 이제 파란색 같은 경우에 이제 편안함과 신뢰, 예. 성공이라는 희망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의미를 담고 있는 색깔인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이제 미국 방문이다 보니까 한미 양국의 이런 신뢰를 또 회복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정상회담의 성공을 기원하는 그런 의미를 좀 담고 있는 것 같고요. 또한 그 하얀색이 또 파란색 그게 굉장히 좀 이슈가 되었는데 예. 이게 또 우리나라 미술 또 뭐 발전과도 좀 연관이 돼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김정숙 여사님께서 그런 부분을 또 감안해서 이러한 또 새로운 또 옷을 입고 가신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예. 오늘 저녁에 있을 정상회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박희라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편집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